초로는 어슬렁 일어섰다. 이쪽 모서리 창가로 갔다. 밖에서의 물을 대야에 따랐다. 두 손을 끝에서부터 가만히 물속에 담갔다. 아직 이른 봄이라 물이 꽤 손끝에 시렸다. 초로는 물속에 잠긴 두 손을 물끄러미 내려다보고 있었다. 햄대에 시달린 오른손 장지 첫마디에 콩알만한 모시박이었다. 그 못에서 파란 명주실 같은 것이 사르르 물속으로 풀려났다. 잉크. 그것은 잠시 대야 밑바닥을 기다 말고 사뿐히 위로 떠올라 안개처럼 연하게 피어서 사방으로 번져나갔다. 손가락 끝을 중심으로 하고 그 색의 농도가 점점 연해져 나갔다. 맑게 긴 가을 하늘색으로 대야 가장자리까지 번져나간 그것은 다시 중심의 손끝을 향해 접어들며 약간 진한 파란색으로 달머리 모양 둥그런 원을 그렸다. 피. 이건 분명히 피다. 초로는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었다. 슬그머니 물속에서 손을 빼내었다. 그러자 이번엔 대야 밑바닥에 한 사나이의 얼굴을 보았다. 초로의 눈을 마주 쳐다보는 그 사나이는 얼굴에 온 근육을 이상스레 힘을 움직이며 입을 비죽거려 웃고 있었다. 이마에 길게 흐트러진 머리카락, 그 밑에 움묵하니 파인 두 눈, 깎아진 볼, 날카롭게 야윈 턱, 송장처럼 꺼먹고 윤기 없는 얼굴. 그것은 까마득한 원시인의 한 사나이였다. 몽둥이 끝에 모난 돌을 하나 측렁풀로 아무렇게나 잡아매서 들고 동굴 속에 남겨두고 나온 식구들을 위해 온종일 숲속을 맨발로 헤매고 다니던 사나이. 같이 잡고 끄덕여. 사나이가 보였어. 원시인. 묵묵하게 눈이 파이고 여린 턱에 송장처럼 죽어버린 얼굴을 한 원시인의 사냥꾼의 얼굴이 보였어. 왜 천호의 눈에 그 얼굴이 보였을까? 그 원시인은 누구지? 자기 자신. 자기 자신. 내가 지금 이런 얼굴을 하고 있구나 라고 스스로를 그렇게 대야의 얼굴 비추면서 그게 원시인의 송장처럼 시커멓게 죽어가는 원시인 사냥꾼의 모습으로 이렇게 보이는 거거든. 그러면 꺼진 눈, 동굴 속에 남겨두고 나온 식구들을 위해 맨발로 헤매고 다니는 그 사나이, 이런 문장들을 얘기할 때, 그런 것을 느끼고 있을 때 그 문장에 내가 나를 혹은 내가 이 원시인을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라는 부분이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어. 알고임 화상화 뭐일 수도 있고 하여튼 뭔가 더 있었는데, 근데 지금은 네. 그림이 그냥 이렇게 잘 그려지는 이 초로와 별개의 그냥 그런 원시인 같아서. 다시. 초로는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었다. 슬그머니 물속에서 손을 빼내었다. 그러자 이번엔 대야 밑바닥에 한 사나이의 얼굴을 보았다. 초로의 눈을 마주 쳐다보는 그 사나이는 얼굴에 온 근육을 이상스레 힘을 움직이며 입을 비죽거려 웃고 있었다. 이마에 길게 흐트러진 머리카락, 그 밑에 우묵하니 파인 두 눈, 깎아진 볼, 날카롭게 야윈 턱, 송장처럼 꺼먹고 윤기 없는 얼굴. 그것은 까마득한 원시인의 한 사나이였다. 몽둥이 끝에 문안돌을 하나 측렁풀로 아무렇게나 잡아매서 들고 동굴 속에 남겨두고 나온 식구들을 위해 온종일
온종일 숲속을 맨발로 헤매고 다니던 사나이. 그 훈석의 성격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굉장히 이 원시인을 슬프게 보는 것 같아요. 좀 불쌍하게. 근데 이 원시인의 얼굴이 너무 꼴보기 싫게 한 거인 것 같아요. 꼴보기 싫게. 꼴보기 싫게. 너 그거밖에 안 되니? 라는 기분으로. 잘 될지 모르겠지만 철호는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었다. 슬그머니 물속에서 손을 빼내었다. 그러자 이번엔 대야 밑바닥에 한 사나이의 얼굴을 보았다. 철호의 눈을 마주 쳐다보는 그 사나이는 얼굴에 온 근육을 이상스레 힘을 움직이며 입을 삐죽거려 웃고 있었다. 이마에 길게 흐트러진 머리카락, 그 밑에 우묵하니 파인 두 눈, 깎아진 것, 날카롭게 여린 턱, 송장처럼 꺼먹고 윤기 없는 얼굴. 그것은 까마득한 원시인의 한 사나이였다. 몽둥이 끝에 모난돌을 하나 칡넝쿨로 아무렇게나 잡아매서 들고 동굴 속에 남겨두고 나온 식구들을 위해 온종일 숲속을 맨발로 헤매고 다니던 사나이. 곰. 그건 용기가 부족하다. 멧돼지? 힘이 모자란다. 노루. 너무 날쌔어서. 꿩. 그놈은 하늘을 안다. 지금 그러니까 철호는 어슬렁 일어섰다부터 이 원시인 부분까지 되게 분위기 좋은데, 그러니까 그 은석이가 그러니까 이 인물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런 상황에 있고 이것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서 절망 속에 있기 때문에 되게 힘이 빠져 있는 어떤 사람으로 어떻게 되게 인상이 강한 것 같아. 근데 치통의 상태로 그냥 내가 이런 상황 이런 거밖에 안 되는 꼬라지가 사실 행동은 되게 무료하고 귀찮고 나른하고 하지만 속에서는 불뚝불뚝하는 무언가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게 그러니까 치통인 거지. 이렇게 자기가 자기를 막 쪼고 있는, 자기가 자기를 계속 공격하고 있는. 그래서 도와주세요. 그래서 제일 아픈 고기를 살짝 계속 살짝 우리 선생님이 지금 제일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살짝 지그시 꼬집고 아까 확 아프진 않게, 근데 약간 계속 이렇게 거슬리게 꼭 꼬집고 있어봐 주세요. 저 그런 거 못해요. 경마야 저기 좀. 경화 완전 잘할 것 같아. 살짝 여기 제일 연약한 이 옆구리 사요. 거기 어디쯤? 여기 해야 되는데. 아니 저는 여기를 잡고 이렇게. 아 진짜로 한 번만 해봐봐. 이거 진짜로 한 번만 들어보고 싶어. 경화야. 진짜로요? 뭐 달라져? 달라져. 계속이요? 아니면 뭐? 계속 이렇게 이거 약간 짱 나오니까 약간 살짝 나올 정도. 그 상태로 아픔을 계속 잊으면서 아픔 무시하고 해. 어디부터 읽어야지? 철호는 어슬렁 일어섰다부터 다시 가고. 철호는 어슬렁 일어섰다. 이쪽 모서리 창가로 갔다. 바켓의 물을 대야에 따랐다. 두 손을 끝에서부터 가만히 물속에 담갔다. 아직 이른 봄이라 물이 꽤 손끝에 시렸다. 철호는 물속에 잠긴 두 손을 물끄러미 내려다보고 있었다. 죄송해요. 그게 아니라 제가 점점 강도를 세게 하는데 왜 참고 하고 계시지? 아직 처벌만 하니까 그런 거야. 비명 진짜요? 나오기 전까지 해도 돼. 정말요? 알겠어요. 너무지 귀한 아들을. 철호는 어슬렁 일어섰다. 이쪽 모서리 창가로 갔다. 바켓의 물을 대야에 따랐다. 두 손을 끝에서부터 가만히 물속에 담갔다. 아직 이른 봄이라 물이 꽤 손끝에 시렸다.
철호는 물속에 잠긴 두 손을 물끄러미 내려다보고 있었다. 펜트에 시달린 오른손 장지 첫마디에 쿵할 만한 모시박이었다. 그 못에서 파란 명주실 같은 것이 사르르 물속으로 풀려났다. 잉크. 그것은 잠시 대야 밑바닥을 기다 말고 사뿐히 위로 떠올라 안개처럼 연하게 피어서 사방으로 번져나갔다. 손가락 끝을 중심으로 하고 그 색의 농도가 점점 연해져 나갔다. 맑게 갠 가을 하늘색으로 대야 가장자리까지 번져나갔던 것은 다시 중심의 손끝을 향해 접어들며 약간 진한 파랑색으로 달무리 모양 둥그런 원을 그렸다. 피. 이건 분명히 피다. 철호는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었다. 슬그머니 물속에서 손을 빼내었다. 그러자 이번엔 대야 밑바닥에 한 사나이의 얼굴을 봤다. 철호의 눈을 마주 쳐다보는 그 사나이는 얼굴에 온 근육을 이상스레 힘을 움직이며 입을 삐죽거려 웃고 있었다. 이마에 길게 흐트러진 머리카락, 그 밑에 우묵하니 파묻힌 갖가진 눈, 날카롭게 여인 턱, 송장처럼 꺼먹고 윤기 없는 얼굴. 그것은 까마득한 원시인의 한 사나이였다. 몽둥이 끝에 모난 돌을 하나 칡넝쿨로 아무렇게나 잡아내서 들고 동굴 속에 남겨두고 나온 식구들을 위하여 온종일 숲속을 맨발로 헤매고 다니던 사나이. 곰, 그건 용기가 부족하다. 멧돼지, 힘이 모자란다. 노루, 너무 날쌔어서. 곰, 그놈은 하늘을 난다. 토끼 그래. 그놈쯤은 꽤 때려잡음직하다. 그런데 그것마저 요즘은 몫에 잘 돌아오지 않는다. 사냥꾼이 너무 많다. 토끼보다도 더 많다. 그래도 무엇든 들고 들어가야 하는 것이다. 사나이는 바위 잔등에 무릎을 꿇고 앉아 냇물에 손을 씻는다. 파란 물속에 빨간 물이 잠겼다. 끈적끈적하게 사나이의 손에 묻었던 피가 놀빛보다 더 진하게 우러난다. 무엇인가 때려잡은 모양이다. 곰, 멧돼지, 노루, 꿩, 토끼. 그런데 사나이가 들고 일어선 것은 그 어느 것도 아니었다. 보기에도 징그러운 내장. 그것이 무슨 짐승의 내장인지는 사나이 자신도 모른다. 사나이는 그 짐승의 머리도 꼬리도 못 봤다. 누군가가 숲속에 끌어내어 버린 것을 주워오는 것이었다. 철호는 옆에 놓인 비누를 집어들었다. 마구 두 손바닥으로 비볐다. 우구구 가닥물을 울분이 끌어올랐다. 그 굉장히 좋은데 뭐랄까 그 울분의 상태가 울분보다 너무 슬프게 들려 아직도. 울분보다 슬프게 들린다고? 근데 여기 지금 이 책 안에서는 그러니까 이 원시인의 그 불쌍해 보이는 얼굴이 아니라 그러니까 철호가 느끼는 이 원시인은 얼굴에 온 근육을 이상하게 힘을 움직이며 입을 비죽거려 웃고 있는 그 표정이 훨씬 더 주목되고 있었거든. 이렇게 막 흉측하게 생긴 성당 같은 원시인이 쫄랑 돌망차가 들고 나를 보면서 희죽희죽 온갖 이상한 표정으로 날 보고 웃고 있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나한테 뭐가 생겨? 뭐가 생겨? 그런 표정으로 날 쳐다보고 있어. 뭐 어떻게 돼?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바라보는 시선이 이런 방식이거든.
아 불쌍해 죽었어 뭘 해도 안 돼 이게 아니라 야 이 병신아 너 그거밖에 못하냐? 라고 자기가 자기한테 계속 하고 있는 걸로 알겠어요. 보이는 다시. 느낌이에요. 제가 덜 꼬집었나 봐요. 손가락이 아파서 중간에 힘을 줄 수가 없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훈석의 성격인데 꼬집으면 화가 날 줄 알았더니 꼬집는데 그걸 고통을 다 참으면서 버티고 있어. 그래서 별로 효과적이지 않았어. 철호는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었다. 슬그머니 물속에서 손을 빼내었다. 그러자 이번엔 대야 밑바닥에 한 사나이 얼굴을 봤다. 철호의 눈을 마주 쳐다보는 그 사나이는 얼굴에 온 근육을 이상스레 힘을 움직이며 입을 삐죽거려 웃고 있었다. 이마에 길게 흐트러진 머리카락, 그 밑에 우묵하니 파인 두 깎아진 볼, 날카롭게 여린 턱, 송장처럼 꺼먹고 윤기 없는 얼굴. 그것은 까마득한 원시한 사나이였다. 몽둥이 끝에 모난 돌을 하나 칡너풀로 아무렇게나 잡아매서리고 동굴 속에 남겨두고 나온 식구들을 위해 온종일 숲속을 맨발로 헤매고 다니던 사나이. 그건 용기가 부족하다. 멧돼지, 힘이 모자란다. 너무 날쌔어서. 그놈은 하늘을 난다. 토끼 그래. 그놈쯤은 꽤 때려잡음직하다. 그런데 그것마저 요즘은 몫에 잘 돌아오지 않는다. 사냥꾼이 너무 많다. 토끼보다도 더 많다. 그래도 무엇든 들고 들어가야 하는 것이다. 사나이는 바위 잔등에 무릎을 꿇고 앉아 냇물에 손을 씻는다. 파란 물 속에 빨간 물이 잠겼다. 끈적끈적하게 사나이의 손에 묻었던 피가 놀비보다 더 진하게 우러난다. 소리가 자꾸 안으로 들어가. 무엇인가 때려잡은 모양이다. 곰, 멧돼지, 노루, 꿩, 토끼. 그런데 사나이가 들고 일어선 것은 그 어느 것도 아니었다. 보기에도 징그러운 내장. 그것이 무슨 짐승의 내장인지는 사나이 자신도 모른다. 사나이는 그 짐승의 머리도 꼬리도 못 봤다. 누군가가 숲속에 끌어내 버린 것을 주워오는 것이었다. 철호는 옆에 놓인 비누를 집어들었다. 마구 두 손바닥으로 비볐다. 우구고 까닭물을 울분이 끓어올랐다.